공간 도형은 여러분 하나만 하시면 돼요. 뭘 공부를 하시면 되냐면은 정사형 이거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거는 직관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따로 정리하거나 뭐 이거 외우자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직선과 직선 이런 이제 평면에서 직선과 직선 위치 관계 중학교 때 이미 했잖아요. 뭡니까? 일치하느냐 평행하느냐 한 점에서 만나느냐 그거죠.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걸 공간으로 확장하게 되면 거기에 하나 추가가 됩니다. 뭐가 추가될까요? 꼬인이치. 일치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아니 저기 한 점에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평행하지도 않는 거죠. 꼬인이치 하나 추가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직선과 평면 뭐겠어요?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 그러면은 직선이 평면에 포함되든지 평면 위에 있든지 아니면 평행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한 점에서 뚫고 가든지 한 점에서 만나든지 그런 경우가 있겠고 평면과 평면 두 평면이 이루는 위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일치하느냐 평행하느냐 한 교선을 갖냐 한 직선에서 맞느냐 이제 그걸 만나는 선에서 교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세 가지 경우니까 다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삼수선 정리도 이거 직관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뭐 따로 정리하고 뭐 증명 과정을 외우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우리 오늘 또 삼수선 정리가 등장하긴 할 텐데 그걸 직관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따로 정리하지 않겠고 정사형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간좌표도 이런 평면좌표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Z 성분 하나 추가될 뿐이라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좌표 공간에 점이 잡히면은 Z 성분 하나 더 추가될 것이고 좌표 공간에서 두 점 사이 거리는 어떻게 돼요? 평면에서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할 줄 아니까 X좌표 차 제곱하고 Y좌표 차 제곱하고 더해서 루트 씌운데 거기 루트 안에 뭐가 추가돼요? Z좌표의 차 제곱해서 더한다는 거 그거 하나 추가되는 것이니까 피타고라 정리는 거 한 번 더 쓰는 거죠. 똑같고 논리는 똑같고 그 다음에 내분점 공식, 외분점 공식을 어차피 이 공식 자체는 알아야 돼요. 공식 자체는 알아야 되고 다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1학년 때 했던 것인데 이것도 x 좌표끼리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실수배의 합이 되는데 그 계수가 합이 1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양의 실수배의 합이 1이 되는 거죠. 외분점이면은 음의 실수배의 합이 1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알아먹죠. 알아먹는다고 가정하고 뭐 이따 또 나오니까 지금 쓰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X 성분에 대해서도 계산했던 방식이 Y 성분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는데 그게 이제 Z 성분으로까지 하나 더 생길 뿐이다. 똑같습니다. 논리는. 그래서 따로 안 한다는 얘기고 원의 방정식은 뭐의 방정식이랑 형태가 거의 비슷하겠어요? 아 내가 얘기를 해버렸네. 구의 방정식 뭐랑 비슷하겠어요? 원의 방정식이랑 거의 비슷하죠. 역시 Z 성분이 추가된다는 그 차이만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사형 하나 하는 것인데 자 정사형. 여러분 정사형에서 그럼 정사형과 관련해서 뭘 해야 되냐? 일단 용법을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정사형을 한 도형의 넓이는 어떻게 바뀌는지 원래 도형의 넓이에 대해서 어떻게 바뀌는지 그 다음에 어떤 선분을 정사형을 했을 때 그 길이는 원래 길이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요거 딱 아시면 돼요. 용법과 넓이 길이. 근데 이 용법을 왜 이걸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교과서적인 용법이 A의 B로의 정사형 이런 말을 씁니다. A의 B로의 정사형. A의 B로의 정사형. 일단 정사형이라는 말 자체는 0이 그림자죠. 여러분 무형탑 요새도 배웁니까? 무형탑이 뭐예요? 그림자가 없는 탑이란 얘기 아니에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는 상이라 그러죠. 상. 어떤 투영시켰을 때 상, 그림자. 투영된 결과물. 이것이 이제 정사형이라고 할 때 그 영자가 뜻하는 바고 산은 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쏜다는 얘기인데 이게 정의 한자는 발일정인데 그게 수학에서는 수직으로 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직으로 떨어뜨렸을 때 생기는 결과물이 정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A의 B로의 정사형 이런 말을 쓰는데 여기서 A는 A를 떨어뜨렸더니 A를 영어하고 용법이 똑같은 거예요. 영어에서도 of 발음이 더럽나요? 영어에서 of가 어때요? 소유격으로 쓰일 때도 있고 목적격으로 쓰일 때도 있잖아요. 여기 목적격으로 쓰이는 겁니다. 네? 우리말에서도. 그래서 A를 떨어뜨렸다는 얘기고 어디로? B로 떨어뜨리는 얘기. 그래서 A의 B로의 정사형. 이제 정사형 문제를 내게 되면 반드시 제시문이 됐건 문제가 됐건 교수님이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이 알아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냐? A를 그러니까 이게 원래 도형인 거예요. A를 B로 수직으로 떨어뜨리는 얘기죠. A를 B로 수직으로 떨어뜨린인가요? 떨어뜨린
결과물, 그 상, A를 B로 수직으로 떨어뜨린 상, 결과물, 그게 정사 0입니다. 그러니까 정사 0, 그건 하나의 도형인 겁니다. 원래 도형이 있으면은 그것을 어떤 평면으로 수직으로 떨어뜨린 상, 결과물, 그게 정사 0 그겁니다. 그러니까 A의 B로의 정사 0, 그러면 원래 도형이 A인 것이고 그 정사 0 자체가 상이 되는 것이죠. 결과물, 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넓이를 얘기를 한다면은 이렇게 되겠는데, 자 지금 이제 이런 내가 평면을 하나 그려볼게요. 입체감을 살려가지고 이 평면입니다. 근데 이쪽으로 뭔가를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이것을 평면 알파라고 할까요? 평면 알파라고 합시다. 근데 이제 어디에 있는 걸 떨어뜨리냐면은 이제 또 다른 평면입니다. 알파가 아닌 또 다른 평면. 여기 평면 베타. 그러니까 평면 베타 위에 있는 어떤 도형을 알파로 수직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자 이런 베타 위에 있는 어떤 패곡선을 생각하겠습니다. 이 패곡선 도형의 이름을 S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 도형 S를 평면 알파로 수직으로 떨어뜨리려고 해요. 근데 이제 그걸 뭐라고 지칭한다고요? 도형 S의 평면이란 말 생략합시다. 도형이란 말도 생략하고 도형 S의 평면 알파 위로의, 위란 말은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도형 S의 평면 알파로의 정사 0 이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정사 0. 그러면 수직으로 떨어뜨리면은 대충 어떻게 생겼겠어요? 자 이게 수직으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져서 뭐 대략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생겼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 수직으로 떨어뜨린 결과물을 S 프라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정사형이라고 지시하는 바가 바로 S 프라임을 지시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S의 알파로의 정사형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면은 도형 S를 평면 알파로 수직으로 떨어뜨린 결과물 상, 이것이 S 프라임이다. 그래서 의미를 이해해야 되겠고, 자 그다음 이때 이제 넓이가 어떻게 바뀌느냐. 이제 패곡선이니까 평면 베타 위에는 어떤 패곡선이니까 넓이를 가질 거 아니에요. 넓이를 갖는데 이 넓이를 우리 헷갈리지 않게 그냥 S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도형도 S라고 지시했고 이제 그 도형 S의 넓이도 그냥 S라고 얘기를 할게요. S라고 했습니다. 이때 그 상의 넓이, 수직으로 떨어뜨린 결과물의 넓이도 또 S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S와 S 프라임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이건 먼저 직관적으로 원래 도형에 있는 것을 알파로, 지금 여러분 베타의 수직인 게 아니죠. 알파의 수직인 것이죠. 맺히는 스크린입니다. 알파가 스크린. 알파의 수직인데 알파의 수직으로 떨어뜨리게 되면 원래 도형의 넓이에 비해서 그 상의 넓이가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어떻습니까? 직관적으로 작아지겠죠. 뭔가 좀 찌그러지잖아요. 작아집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만큼 찌그러지냐? 딱 코사인 세타 배만큼 코사인 세타 배로 찌그러집니다. 그럼 여기서 세타라는 건 뭐냐?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입니다.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 그러니까 여러분 두 평면이 수직으로 서 있으면은 수직으로 떨어져서 어떻게 되세요? 제로가 되겠죠. 평면 도형이 안 만들어지니까. 그러니까 선이 돼 버리니까. 그런데 만약에 두 평이 평행인 상태에서 수직으로 떨어뜨리면 넓이가 그대로 보존되겠죠. 그렇게 될 텐데 일반적으로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세타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을 뭐라 그러냐면 이런 것도 이제 문제 제시문에 등장합니다. 별 설명 없이 이면각이랍니다. 이면각. 이건 별거 아니에요.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이라는 뜻입니다. 두 이자. 두 평면이 이루는 각. 이걸 이면각이라고 하고, 이면각의 크기, 두 평면이 이루는, 여기서 알파 베타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S 프라임과 S의 관계가 원래 도형의 넓이 S에 비해서 딱 코사인 세타비로 바뀌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는 것은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이해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왜 이렇게 되냐면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 교선이 이건데, 그렇죠? 흰색 평면 알파와 노란색 평면이 만나는 하나의 직선, 이 교선이 이건데, 이 교선의 수직이게끔 이 원래 도형 S를 잘게 이렇게 슬라이스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마치 여러분 무슨 개념을 생각하면 되냐면은 정접분과 급수의 합의 관계 있죠. n등분 해가지고 직사각형 넓이를 싹 더해가지고 극한을 취해가지고 정접분 값을 얻어내듯이 교선에 대해서 수직이게끔 등간격으로 이렇게 슬라이스를 쳤습니다. 그럼 이것이 이 선들이 알파로 수직으로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슬라이스가 될 텐데, 이렇게 됐을 때 요 간격, 이 폭은 어떤가요? 이 폭은 변하나요? 원래대로 유지가 되나요? 원래대로 유지가 되겠죠.
왜냐하면 교선에 대해서 수직이게 슬라이스를 쳤으니까, 칼질을 했으니까 폭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원래대로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딱 이 길이들만 각각 코사인 세타 베가 될 거라는 얘기죠.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길이들만 다 각각 코사인 세타 베가 되고, 간격은 원래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넓이 또한 코사인 세타 베가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고요. 요거 기억하시고, 넓이가 이렇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근데 길이가 오히려 더 복잡해요. 길이가, 선분의 길이가. 선분을 수직으로 떨어뜨릴 때 그 길이가 어떻게 바뀌느냐. 자, 이것은 교선과 이루는 각에 따라서 제각각이 되는데, 봅시다. 지금 이제 스크린이 여기 있습니다. 평면 알파가 스크린 역할을 하는데 이쪽으로 수직으로 떨어뜨리려고 해요. 그러면은 뭐 비슷하게 평면 베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면 베타 위에 있는, 자, 요 파란색 선분, 요 파란색 선분이 지금 평면 베타에 있는데, 예? 여기 노란색 평면에 있는 겁니다. 얘를 알파로 수직으로 떨어뜨리려고 해요. 그럼 얘를 알파로 수직으로 떨어뜨리면은, 자, 수직으로 떨어뜨려 가지고 이런 선분이 될 텐데, 길이가 어떻게 되나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교선과 평행한 선분은 수직으로 떨어뜨려도 길이가 그대로 보존된다는 얘기죠.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전혀 바뀌지 않고. 그런데 이번에는 교선과, 자, 평면 베타 있으면서 교선과 수직인 요 선분을 생각해 봅시다. 파란색 선분. 뭐라고요? 교선과 수직인 선분이라고요? 교선과 수직인 선분인데, 얘를 알파로 수직으로 떨어뜨리게 되면은, 자, 요런 빨간색 선분으로 바뀌게 될 텐데, 이 빨간색 선분의 길이는 어떻겠어요?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이 세타라고 한다면 요 각도 또한 세타가 돼가지고 정확하게 코사인 세타 베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원래 선분의 길이를 L이라고 해봅시다. 수직으로 떨어진 선분, 그러니까 상이죠, 상. 정사 0이죠. 정사 0의 길이를 L 프라임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교선과 평행인 선분의 경우는 L 프라임이 원래 선분의 길이와 똑같다는 얘기죠. 반면에 교선과 수직인 선분을 수직으로 떨어뜨리 다시 교선과 수직인 선분을 알파로 수직으로 떨어뜨리게 되면 원래 길이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한 만큼으로 길이가 쫄아들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교선과 평행인 경우와 수직인 경우는 굉장히 특수한 경우잖아요.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일반적으로 약간 틀어져 있는 경우, 요것을 여러분이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좀 복잡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스크린이 이 녀석이고, 평면 알파가 스크린이고, 그 다음에 평면 베타가 원래의 도형이 존재하는 평면 베타라고 우리가 이름을 지은 것인데, 여기에, 자, 이번에는 교선과, 자, 교선과 수직도 아니고 평행도 아니다. 그런데 지금 평면 베타 위에서 교선과 세타를 또 쓰면 안 되겠죠. 세타는 뭐였어요? 두 평면이 이루는 이면각의 크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얘는 교선과 t만큼의 각도를 이룬다고 합시다. t만큼의 각도를. 그럼 이것은 얘를 알파로 수직으로 떨어뜨리게 되면, 즉 이 선분의 평면 알파로의 정사형은 길이가 어떻게 바뀌느냐, 그 얘기죠. 그러면 이걸 수직으로 떨어뜨리게 되면 뭐 이 정도 떨어지겠죠. 자, 수직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이 정도 떨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요 길이, 이 정사형입니다. 파란색 선분의 알파로의 정사형, 이게 이제 빨간색 선분입니다. 그럼 이 빨간색 선분의 길이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 요거 이제 바로 구하기는 힘들죠. 자, 바로 구하기 힘들어요. 요게 이제 요게 요 평면과 수직입니다. 그죠? 수직으로, 말 그대로 수직으로 떨어뜨렸으니까. 그리고 원래 길이를 L이라고 하고 정사형의 길이를 L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요건데 L 프라임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 일단 직각삼각형이 보이는데 요 빗변의 길이를 알면 요 길이 알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길이를 모릅니다, 지금. 이 길이를 몰라. 이 각도가 t라는 사실만 알지.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봐보세요.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단 원래 선분의 끝점에서 이 교선에다가 수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베타 위에서 수선이 그어지겠죠. 베타 위에서 이렇게 수선이 그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정사형된 결과물 빨간색, 여기 끝점에서 또 교선에다가 수선을 긋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요게 한 점에서 만나게 되겠죠. 자,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이 교선의 수직인 평면 중에서 여기 L의 끝점을 지나는 평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평면이 여기도 지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수선의 발들이
여기서 교선의 근 수선의 발이나 여기서 교선의 근 수선의 발이나 일치하게 된다는 것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상태가 되는데 자 그럼 여러분이 뭘 할 수 있냐면은 봐보세요. 원래 길이가 L이니까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L 코사인 T 나오죠? L 코사인 T. L 코사인 T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요 길이는 L 사인 T죠. L 사인 T. L 사인 T. L 사인 T인데 요 각의 크기가 바로 뭐가 되냐면은 두 평면이 이루는 이면각의 크기와 같습니다. 왜? 교선에 대해서 알파 위에서 수직인 직선이고 베타 위에서 교선의 수직인 직선. 다시 한번 알파 위에서 교선의 수직인 직선, 베타 위에서 교선의 수직인 직선이니까 이 두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각의 크기가 바로 두 평면이 이루는 이면각의 크기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세타입니다. 여기 세타. 자,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가 L 사인 세타입니다. L 사인 세타. 미안. 천천히 흥분을 가라앉히고. 자, 여기는 뭐였죠? 여기 L 사인 T입니다. L 사인 T. L 사인 T에다가 코사인 세타 곱한 거. 복잡하죠? 그래서 요 길이가 L 사인 T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한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자 빨간색 길이를 알고 싶었던 것인데 요게 요 지금 밑바닥에 평면 알파에 있는 직각삼각형으로서 빗변을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되겠어요? L 프라임의 제곱은 여기 L 코사인 T를 제곱한 것과 L 사인 T 코사인 세타를 제곱한 것을 합쳐서 루트 지은 것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외울 필요는 없는데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L은 루트 안에 L 제곱 코사인 제곱 T 하고 그다음에 A 제곱 해가지고 L 제곱 사인 제곱 T 코사인 제곱 세타 요게 되는 거니까 공통인수 뺄 게 L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더 간단히 할 수가 없습니다. 코사인 제곱 T 더하기 사인 제곱 T의 코사인 제곱 세타가 한 번 더 곱해진 것. 요 식이 되는 것이죠. L 프라임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겁니다. 그래서 요거 외우지 마시고 방법을 꼭 기억하시라고요. 그래서 이 정사형에 대해서 넓이가 어떻게 바뀌는지 선분의 길이가 어떻게 바뀌는지 자, 그것을 정리를 했는데